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오늘 만나본 차는 제네시스 GV80 쿠페입니다. 제네시스 GV80이라고 하면 어떤 자동차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많은 럭셔리 SUV,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SUV. 야, 저거 내가 꼭 한번 나중에 언젠가 타보겠다 라고 생각하는 SUV잖아요. 그 SUV가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노티나는 거. 저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해. 그래서 내가 차마 살 수 없겠다 라는 자동차였는데요, 그 GV80이 이제는 GV80 쿠페로 거듭났습니다. 아, 이거라면 나도 살 수 있겠다 라는 생각으로 지갑을 열어보고 통장을 열어보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정작 이 차의 가격이 공개됐을 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좌절하셨을 겁니다. 가격이 생각보다 너무 비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네시스 GV80 쿠페 여러가지 장점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아쉬움들이 있는지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보여드리는 차는 왜 빨간색이야? 참. 아니, 저희가 인서트를 찍기 위해서 미리 밀렸던 자동차는 흰색이었어요. 평소에 두 번 나눠서 찍거든요. 인서트 먼저 찍고, 그 다음에 시승기를 먼저 찍고, 그리고서 인서트를 여기다 덮어야 되는데 색깔이 달라. 빨간색이 아니라 흰색이라고 생각하고 봐주세요. 충분히 이해되시죠? 네, 충분히 이해해 주실 걸로 믿고요. 지금 이 차는 전기 슈퍼차저가 장착되어 있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출력은 35마력이 높아지고요, 가격은 500만 원이 더 비싸요. 그래서 아니, 500만 원이나 더 주고서 출력 35마력을 높여?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고속에서 출력이 높아지는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이 저속에서 차가 발진할 때 RPM이 낮은 상태에서도 출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해 줬다고 해요. 지금 트윈 터보 장치를 이용해서 터보가 작동되는 RPM을 굉장히 낮춰놨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터보는 언제 작동되느냐, 한 2500rpm 정도 됐을 때부터 차의 출력을 훅 끌어올리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 느낌을 2500rpm부터 느끼게 한다면, 그러면 차가 저속일 때 시내에서 가다서다 막히는 경우에 그때 힘이 너무 없지 않을까 해서 슈퍼차저를 장착해 주는 거죠. 이 슈퍼차저는 전동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이 1750rpm 요 정도에서 작동이 시작되고요, 그렇게 낮은 rpm에서부터 힘을 더 뿜어주니까 차가 초반에 출발할 때 아주 부드럽게 출발할 수 있도록 힘을 충분하게 제공한다 라는 거예요. V8 타우 엔진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엔진을 대신해서 이런 식의 기능을 넣었다는 게 현대차 측의 설명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게 정말 의미가 있느냐? 제가 예전에 일렉트릭 슈퍼차저가 장착된 모델을 타봤을 때는 큰 의미라고 보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뭐 있으면 없는 것보다는 확실히 낫지. 마일드 하이브리드도 있으니까 뭐 연비에서도 조금 더 나을 것 같고, 그리고 차가 정지했다 다시 출발할 때도 좀 더 매끄럽게 출발하는 면도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500만 원의 가치를 하느냐면 그렇게까지 비용을 들여서 슈퍼차저를 장착할 일까지는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지금 3.5L 엔진은 380마력의 스마트 스트림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80마력. 와, 예전 같으면은 거의 포르쉐 911의 출력 정도를 갖고 있는 정도다. 출력도 대단하고 사운드도 매력적이고 핸들링 특성도 진짜 묵직합니다. 핸들이 진짜 묵직해요.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약간 스포츠카를 모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런 종류의 자동차를 선호하는 분들에게 정말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컴포트 모드에선 핸들도 조금 더 부드러워져야 되겠죠. 반면에 서스펜션은 굉장히 소프트해집니다. 이거 서스펜션이 소프트해져서 너무 부드럽다는 느낌이 들고 승차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 스포츠 모드가 그냥 노멀이라는 생각이 들고, 컴포트 모드가 살짝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냥 멀쩡한 길인데도 컴포트 모드로 가면 출렁출렁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컴포트 모드를 위한 차가 아닌 것 같고, 먼저 스포츠 모드를 먼저 세팅하고 나서 컴포트 모드는 그냥 격가지로 세팅해 준 모드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GV80은 승차감 세팅이 엉망진창이었죠. 댐퍼라든지 이런 것들 세팅을 좀 잘못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서스펜션을 만들 때 SUV를 튜닝하던 사람들이 와서 튜닝한 게 아니에요. 제네시스는 별도의 조직이 튜닝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제네시스 G80을 만들고 SUV는 처음 튜닝해 본 겁니다. 그래서 제네시스 GV80의 세팅이 조금 이상한 거예요. 차가 그냥 넘어질 듯하고 좀 출렁거리고, 이제는 제대로 방향성을 잘 잡은 걸 볼 수 있네요.
제네시스를 처음 만들 때 제네시스가 가로로 긴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만들었죠. 예전에 BMW 스타일이었습니다. 가로로 긴 게 예뻐요. 근데 지금 새로운 BMW를 보면 이 디스플레이를 굉장히 높이 가져가요. 보니까 예쁜 비율은 아니지만 그래도 실용적으로 만들겠다, 이런 생각이 반영된 거겠죠. 근데 지금 제네시스는 실용성보다는 예쁜 비율을 하겠다, 이런 느낌으로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딱 보면 굉장히 특이하고 굉장히 멋진 비율이네, 게다가 가로로 이렇게까지 넓다니 신기하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그 디스플레이 자체의 퀄리티도 엄청나게 좋습니다. 이 퀄리티가 기존에 있었던 디스플레이하고는 아예 차원을 달리하는 정도의 퀄리티예요. 야외 환경인데도 전혀 선명함이 헤쳐지지 않는 완전히 깔끔한 느낌의 그런 디스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네요. 리프레시 레이트도 굉장히 높아서 영상으로 저희가 찍어도 여기 깜빡거리거나 이런 것들 없이 정말 잘 보여지는 걸 볼 수 있고요. 내비게이션 화면을 여기다 띄울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도 아주 재밌는 부분이네요. 내비게이션 화면을 띄우는 부분은 좋은데 내비게이션이 가운데 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가운데 디스플레이가 뭐가 하나 떠요. 뭐가 하나 뜨는데 한가운데 뜨는 거라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 것 같은데, 무드 큐레이터 온오프, 일기예보를 한가운데 보여준다고? 지금 지도가 여기 있는데 여기 또 턴바이턴으로 또 보여준다는 것도 좀, 구동력 배분 뭐 있으면 좋지, 근데 이게 한가운데 있어야 되는 건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이게 이렇게 됐는가, 이 원인을 아셔야 돼요. 왜 가운데 이 누적 정보 이런 계기가 왜 나오는가? 원래 저 위치에 나오긴 했었는데. 그렇죠, 원래 저 위치에 나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한가운데에 모니터가 있는 거고 양쪽에는 바늘 2개가 있어야 된다라고 머릿속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전체가 디스플레이인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속도계 가운데다 넣을 수 있어야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비게이션 가운데다 넣을 수 있어야죠. 내비게이션의 오른쪽에 여기 핸들 뒤에 딱 가려지는 위치에 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좀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여요. 왜 못하는 거예요? 그런 종류가 아니고 요거예요. 아무도 모르죠. 이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웃기는 인터페이스입니다.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너무 이상해. 알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알아? 지금 저희 PD님이 한참 찾다가 포기했어요. 이 디스플레이의 아래쪽에 우리 목적지를 누르면 켜고 끄는 게 나옵니다. 어떻게 이걸 누르고 이게 될 거라는 걸 어떻게 예상합니까? 예상을 할 수가 없는 방식으로 돼 있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 사용자들 잘만 사용하는데 라고 생각하시겠죠. 근데 그분들은 그냥 이걸 외운 겁니다. 목적지를 누르면 이게 나와 라고 외운 거예요. 그걸 외우지 않고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이걸 줬을 때 그걸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한번 평가해 보셔야 돼요. 평가해 봤을 때 아무도 못합니다. 이거 이 내비게이션이든 뭐든 인터페이스를 우리가 연구하는 이유는 그 인터페이스를 보고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지, 맨날 그걸 사용해서 나는 외워서 다 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픽으로 막 이런 버튼들 이런 거 아이콘들 달 필요가 없어요. 이런 집 표시 왜 만들어 놓습니까? 여기 검색 돋보기 표시 왜 만들어요? A1, A2, A3 이렇게 하면 제일 편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인터페이스를 만든다는 거는 이 차를 처음 본 사람이 그래도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인데, 지금 이거는 처음 본 사람은 절대 사용할 수 없는 인터페이스를 굳이 만들어 놓고 있어요. 자, 그래서 목적지까지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어요. 안내를 하고 있을 때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시간, 그럼 목적지까지 남은 시간 는 어디 있어요? 남은 시간은 없어. 남은 시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눌러야 되겠죠? 누르면 남은 시간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안 바뀌어요. 남은 시간으로 바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아예 지도 화면 자체를 없애버립니다. 내비게이션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재탐색입니까? 내 차 위치 공유입니까? 도착 예정 시간입니까? 뭐예요? 내비게이션이잖아. 지도가 사라지고 이걸로 넘어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인터페이스죠. 여기서 다시 지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는 요 조그마한 버튼을 요걸 찾아서 눌러야 돼. 내가 원하는 건 오로지 도착 예정 시간이냐 예정 잔여 시간이냐 요거 바꾸는 거 하나였는데, 요걸 하기 위해서 이 인터페이스로 넘어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인터페이스죠. 차가 너무 복잡해서 전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분명히 나올 것 같고요. 기능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정말 이걸 다룰 수가 없게 되는 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네시스의 기능들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이 정도면 그냥 요즘 나오는 자동차 보통 수준 보다 조금 적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정도 인터페이스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길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요거는 개선돼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예쁜 걸 갖고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참 죄송스럽습니다만, 약간 싸이월드 감성이랄까? 차 안에 무슨 모여봐요 동물의 숲 같아. 지금 이대로 미국에 나갈 건 아니겠죠 설마? 이건 너무 유아틱한데? 미국에서 이걸 보면 장난하세요? 이럴 것 같은 정도의 느낌이거든요. 왜 눈이 내려 있어 도로에? 테마가 있겠지, 테마가. 오, 블랙 테마 훨씬 좀
아니 뭐라도 보여야지. 아니 뭐라도 보여야죠. 길이 안 보이면 어떡해. 아니 블랙 테마가 진짜 블랙이면 어떡해. 아니 길은 보여줘야지. 아무리 그래도 그래픽 하신 분들 진짜 이건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현대도 아니고 제네시스인데 이건 너무 성의가 없다. 자동차를 운전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 지금 이걸 디자인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면 내가 운전하는데 지금 이런 내비게이션 보고 갈 수 있어요? 디자이너 분들 중에서 이걸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 있는 요 요소가 자동차를 디자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건요, 여러분들이 디자이너라고 있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지도를 보라고 있는 거예요. 이걸 말씀드려야지 않아? 잘 보이지 않으면 아무리 디자인을 잘해봤자 그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방향제 카트리지가 2개 들어있습니다. 2개 들어있는데 2개가 어떤 게 들어있냐면 어웨이크닝과 아웃도어스, 여기 이렇게 접점이 있어서 이렇게 접점을 누르면 자동으로 이 방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눌러줘서 향이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냄새 감별사가 어떠신가요? 저는 이 어웨이크닝이 되게 좋은데요. 풀냄새 같은 게 나면서 진짜 어웨이크닝이야. 딱 정신이 팍 깨어나는 것 같은, 아침에 맡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향을 주고 있어요. 또 그리고 요거는 아웃도어스라고 돼 있는데 아웃도어, 글쎄 저는 어웨이크닝이 저한테는 맞네요. 약간 차의 방향제는 차의 다른 냄새들을 숨길 수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나는 방향제 절대 안 쓴다는 사람들도 아마 이 제네시스 방향제는 기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향입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향 카트리지를 넣었을 때 그 향이 뭔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이거 이렇게밖에 못 본다고? 그레이트 아웃도어면 아웃도어 그림을 그려줘야죠. 드라이버 어웨이크닝이면 어웨이크닝 같은 그런 영상을 보여줘야죠. 그 상황에 맞는 그림을 보여줘야죠. 향이라는 게. 향 나오는 거 좋은데 뭔가 제대로 딱 볼 수 있는 방법이 여기는 없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네. 모드 큐레이터, 바이탈리티, 딜라이트, 케어, 컴포트, 이렇게 4가지가 있어서 시작. 음악이 너무 저질이다. 우리 무드라며, 무드 큐레이터인데 무드가 아니잖아. 이거 그냥 노래잖아. 무드를 만들어줘야죠. 그러니까 여기서 몇 가지를 묶어 놓은 거예요. 음악, 요 램프, 방향, 그리고 시트 마사지, 요 4가지를 다 묶어서 한 번에 딱 무드 큐레이터가 해주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이게 너무 웃긴 게 컴포트 딜라이트를 했으면 여기까지 바뀌어야지. 아니 디스플레이 이만한데 왜 요것만 바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안 이상해요? 아니 왜 요걸만 바꿔? 여기는 왜 안 바꿔? 무드인데 왜 굳이 이렇게 만들까? 디폴트는 온도 조절에 맞춰서 열선을 자동으로 켜지 않는 걸로 돼 있는데요. 근데 온도를 조절해서 지금 올려보면 열선이 같이 켜지는 걸 볼 수 있죠. 26도까지는 안 켜지고 27도에도 안 켜지네요. 근데 하이 켜면 켜져. 지금 27도로 했는데 아직 열선이 안 켜진다는 건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이거보다는 자주 켜져야지. 그렇지만 이 열선 퀄리티 자체는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지금 등받이 굉장히 따뜻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등받이라고 그림이 그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등받이만은 아닙니다. 여기 팔걸이가 따뜻해지는데 절반이 갈라져서 오른쪽은 시원하고 왼쪽은 따뜻해. 여기까지 따뜻해. 여기는 안 따뜻해. 오른쪽은 오른쪽에 열선을 켰을 때만 따뜻해지게 이렇게 양쪽이 나눠져 있습니다. 팔걸이 열선이라는 게 그렇게 큰 의미는 아니잖아요. 누가 이렇게 하고 운전하는 사람 없잖아. 그러니까 실제로는 요거가 무슨 의미가 있어? 장착했을 때 효과는 거의 없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팔걸이 열선은 평소에는 눈치채지 못하지만 어쩌다가 한번 딱 눈치챘을 때 야, 이 차 이렇게까지 고급이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별거 아니지만 꽤 임팩트 있는 기능이에요. 일단 이 차 외관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로 이 빨간색과 이 검정색의 대비가 어마어마하게 멋지게 드러나 보이는 게 인상적이기도 합니다. 앞모양도 많이 바뀌었죠. 앞모양도 헤드램프가 바뀌었는데 이 헤드램프가 평소에 DRL처럼 켜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기가 쉽지 않아요. 잘 보시면 이렇게 완전히 고급스럽게 바뀌었죠. 요거 항상 램프를 켜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굳이 DRL이 따로 있고 요 헤드램프 따로 있고 이럴 필요가 뭐가 있나 싶어요. 요걸 DRL로 그냥 쓰면 되잖아요. 안 될 이유가 있나? 너무 멋있는 램프기 때문에 저라면 상시 이걸 켜고 다닐 것 같고요. 그리고 옆에 보면 여기 에어 인테이크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있어서 굉장한 스포츠카다 이런 느낌이 들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구멍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멍인 것 같은 게 진짜 구멍인 것 같잖아. 메르세데스 같은 자동차를 보면 이 정도의 노력도 안 했습니다. E 클래스 보면 그게 그냥 빤빤해요. 와플콘처럼 그냥 만들어놨어. 요즘 자동차 메이커들이 다 이런 식으로 그 앞부분을 고성능 자동차의 앞부분에서 디자인을 차용하면서 실제로 고성능의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구멍을 뚫어놓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것도 조금 섭섭하게 느껴지긴 합니다. 그 중에서는 가장 멋진 디자인인 것 같아요. 휠에 대해서는 한번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멋지거든요. 이 휠이 두 줄의 램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이 두 줄 램프가 살짝 이렇게 꼬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쪽이 완전 대칭적이지 않고 약간 삐딱한 느낌이 들면서 기하학적인 느낌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정말 멋지죠? 제네시스가 휠 디자인만큼은 진짜 넘사벽. 와, 이런 휠을 어떻게 만드나 싶은 디자인의 휠입니다. 어지간한 수입차 타고 있으면 그냥 제네시스 휠을 사다가 그걸로 바꿀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디자인이 예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테일램프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테일램프 기존의 GV80 같은 경우는 가장자리가 이렇게 있어서 굉장히 미래적인 느낌을 잘 만들어냈거든요. 저는 그것도 나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근데 그걸 이렇게 면 발광으로 굉장히 한 세대 뒤로 간 것 같아요. 약간 더 옛날에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처음에 저희가 K7을 봤을 때 K7의 디자인이 헤드램프 옆에 DRL이 이렇게 나온 게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면 발광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 면 발광이 굉장히 신기하게 느껴졌는데 그 느낌이 그대로 여기 들어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치면 벌써 몇 년이야? 10년 전 디자인이 지금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렇게 면 발광을 하고 나니까 좀 더 꽉 차고 심플한 느낌, 그리고 멀리서도 잘 보이는 느낌도 들긴 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장점이 있어요. 트렁크를 열면 이 정도의 공간이 제공됩니다. 뭐 선반 자체가 굉장히 탄탄해요. 선반이 탄탄해서 여기다가 여러 가지 짐들을 올리면 안 됩니다. 올리면 다 쏟아져요. 그러니까 올리지 마시고요. 짐을 넣고서 딱 닫았을 때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이지 않도록 한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딱 열고 나면 이 안에 공간 넉넉합니다. 그리고 요거 나 치워버리고 싶어요 라고 생각한다면 치워버리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스웨이드 느낌이고요. 폴딩할 때 제가 어렵게 저기 가서 폴딩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누르면 폴딩이 돼요. 젖히는 것만 전동으로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일어서는 것도 전동으로 돼요. GV80은 장점이 이렇게 4대 2대 4로 폴딩이 돼요. 4대 2대 4 폴딩 되는 자동차가 현대기아에 그렇게 없다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되지만, 아무튼 GV80만큼은 이렇게 됩니다. 쿠페의 가장 중요한 것은 또 뒷좌석일 수 있는데요. 뒷좌석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쿠페의 뒷좌석이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뒷좌석이 좁은 차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뒷좌석이 정말 중요하고요. 뒷좌석은 이렇게 전동으로 뒤로 기울어 줍니다. 좋아. 게다가 각도도 꽤 되네요. 편한데? GV80이란 자동차가 사실 3열까지 있는 차다 보니까 2열까지 있을 때 이 쿠페가 굉장히 넉넉한 뒷좌석을 보여줘요. 뒷좌석 시트를 세우고 눕힐 수도 있지만 이렇게 바닥을 올리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바닥을 올리고 내릴 수도 있는 게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앞부분만 오르고 내려갑니다. 뒷부분이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앞부분을 조금 올리게 되면 이 밑부분에 비는 곳 없이 이렇게 제대로 앉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일단 시트 자체가 편안하고요. 장거리 운행에도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은 넉넉한 공간을 보여주고 있어요. 안전벨트도 안전벨트 빨강, 스티치 빨강, 이런 것들은 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요거 버튼들이 이렇게 있는데 저라면 디스플레이를 좀 더 크게 할 것 같아요. 컸을 때 럭셔리함이 제대로 느껴질 텐데 조금 작아서 이 럭셔리까지는 아니다, 그런 느낌이에요. 하지만 뒷좌석에 열선 시트, 통풍 시트까지 있는 몇 안 되는 자동차고요. 그러니까 기능에 더 충실한 느낌이란 생각이 드네요. 에어벤트도 이렇게 제대로 마련되어 있고, 그리고 아래쪽에서도 에어벤트가 나옵니다. 근데 옆에서는 안 나와. 이 차는 지금 1억이 넘는 자동차잖아요. 1억이 넘는 자동차 정도 되면 옆에서도 공조장치가 하나 더 나와줘야 되죠. 좀 섭섭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이렇게 USB-C 두 개를 마련하고 있고요. 근데 USB-C를 요게 더 보기 안 좋은가, 요게 더 보기 안 좋은가를 생각해 보면 저는 이게 더 좋아 보여요. 요거 덮는 거보다. 그래서 덮개가 좀 필요 없다고 생각되고요. 근데 220V 같은 경우는 덮개가 필요하죠. 이건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지만 USB 같은 경우는 그냥 드러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차에서 가장 큰 하이라이트랄까 놀라운 점은 이 디스플레이죠. 그래서 딱 보면 여기 뭐 3D 설정 해서 차를 여러 가지로 3D로 놓고 보면서 설정을 할 수 있는 기능. 설정할 때 이렇게 핸들이 돌았을 때 핸들이 같이 돌면 참 좋을 텐데 그런 거 없고요. 라이트 켰을 때 라이트 켜주면 좋을 텐데 그런 거 없습니다. 3D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차에 대해서 좀 볼 수 있는데, 근데 문제가 있다면 약간 너무 많이 돌아요. 여기 있었을 때 제가 이걸 돌릴 거면 여기 있을 때 요만큼 돌아야지. 제가 돌리는 만큼 돌아야죠. 요만큼 돌아야 되는데
지금 한 바퀴 다 돌았죠. 왜 이렇게 많이 돌아? 뭔가 게임 회사하고 좀 협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서 요거 이렇게 눌러서 내부로 들어가기 해서 내부에서 또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렇게 눌러서 세팅을 바꿀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렇게 3D 세팅을 해놓지 않으면 이 차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대로 찾아가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내부로 들어갔을 때는 차 시트 색이 왜 다 다를까? 바깥 색은 정했는데 실내 색은 왜 안 정했을까? 일단 그래도 외부 색을 맞췄다는 게 어디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동안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아니 시승차에 제발 좀 동영상 플레이 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드디어 해주셨습니다. 동영상 플레이가 되고요. 제네시스 동영상 플레이, 넷플릭스, 유튜브. 와, 유튜브 드디어 됩니다. 넷플릭스 들어왔는데 뭐지? 아니 이게 약간 두둥 해야 되는데 뜨그뜨그둥 이런 느낌으로 렉이 있어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네시스의 디스플레이가 위아래로 비율이 정말 독특한 비율이죠. 아니 위아래로 요만큼만 더 높여주지, 이거 요만큼 높이면 안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왜 안 되는 거야? 좀 뚱뚱해서 못생겨서? 아니면 이게 너무 비싸서? 제네시스 지금 1억이 넘는 자동차인데 요만큼을 못 올려줘요? 이건 디스플레이가 얼마나냐면 핸드폰을 놓고 보면 핸드폰하고 큰 차이가 없어. 디스플레이가 지금 28인치라며 28인치 디스플레이인데 지금 아이폰 프로 맥스하고 비슷한 사이즈면 이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됩니다. 이거보다는 훨씬 더 높아야 돼요. 키보드가 너무 작죠. 키보드 왜 이렇게 작게 하죠? 아유씨 이거 왜 이렇게 작은 거야? 위아래로 작으니까 이게 전부 다 엄청 작아요. 마리오 브라스도 와이드인가? 와이드 아닌가? 아니 이건 너무 웃긴 게 이렇게 작은데 위아래 레터박스를 또 넣어요. 영화 화면이 이만큼밖에 안 나옵니다. 아이폰만 하잖아. 아 느려. 렉이 장난 아닙니다. 야 넘어가 제발 좀 넘어가 주세요. 이럴 거면 그냥 아이폰으로 본다. 이건 너무 안일하게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예쁘긴 한데, 예쁜 건 예쁜 거고 뭐에 쓰는 장치냐 부터 생각을 먼저 해야죠. 뭐에 쓰는 게 중요하지, 예쁘고 쓸모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분명히 이거 엔지니어 분들이 열심히 개발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티빙, 웨이브, 유튜브, 넷플릭스하고 다 제휴하고 그 소프트웨어 다 만들고 얼마나 열심히 해서 만들었어. 근데 지금 아무도 안 쓸 거예요. 왜냐하면 폰보다 작으니까. 오로지 예쁘게 만들겠다는 그 이유 하나로 이 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다 물거품이 되도록 만든 거잖아요. 그 사람들 뭐하러 일했어? 디자이너가 이런 것들을 딱 픽스하고 절대 바꾸지 않는다라는 건 너무나 고집이고 이 회사 전체를 위해서 절대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거보다 크게, 당연히 넉넉하게 만들어줘야죠. 터레인 모드를 딱 켜게 되면 터레인을 보여줍니다. 핸들을 돌리거나 이랬을 때 핸들이 어떤 식으로 돌아간다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래길 가는 걸로 보이십니까? 차에 부인한 걸로 보여지죠. 이거는 자동차를 운행해보지 않은 사람이 디자인한 거죠. 자동차에서 검정색 연기는 나오지 말아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자동차 바퀴가 헛돌고 있으면 됩니까? 최소한 바닥이 같이 움직여야지. 바닥을 움켜쥐고서 차가 이렇게 가속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죠. 지금 눈길에서도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그래픽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일단 이게 느리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건 제네시스인데 제네시스가 이런 속도로 한다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6페이지가 있는데 6페이지가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다 흑백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고 익숙해지려면 디자인, 컬러, 크기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각각이 달라야 기억에 남을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이게 후석 지침 모드하고 이게 무슨 관계가 있어? 세차 모드하고 이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거 뭡니까? 제트 엔진이잖아요. 공조 장치랑 무슨 관계가 있죠? 다 이해하기 힘든 것들을 이렇게 잔뜩 만들어 놓고 이거를 어떻게 기억하라는 건가요? 그리고 이 그래픽이 어떤 일관성도 하나도 없잖아. 최소한 컬러풀해야지. 컬러풀해야 컬러를 보고라도 기억하죠. 제네시스가 자꾸 흑백이고 눌렀을 때 컬러가 나오게 하는데 우리가 마우스를 사용하는 인터페이스일 땐 좀 익숙해요. 왜냐면 마우스를 갖고 드래그할 때 이 위를 지나갈 때 컬러가 나타나게 하는 거, 그거는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인터페이스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 우리가 드래그하면서 위를 공중에 떠갈 수가 없잖아요. 드드드드 하면서 컬러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눌렀을 때만 컬러가 나와. 이 사진의 컬러는 이 플레이 되기 직전에 단 한 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재밌는 지점은 뭐냐면 넘겼을 때 첫 번째 게 선택되어 있습니다. 팟빵 오토가 선택되어 있는데 선택되어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빌트인 캠 눌렀을 때 반짝하고 한번 보여지고 끝이야. 웹 디자인 하시는 분이 마우스 오버하듯이 만들면 안 돼요. 그리고 또 그 안에 들어가면 또 이런 인터페이스가 갑자기 나오는데 이건 뭐야? 이게 뭐죠?
드라이브 모드 같은 거 적절한 위치에 적절하게 있고요. 다이얼이어서 조금 오해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이 기어 시프터 다이얼은 뾰족한 다이얼로, 이 윗부분은 좀 둥근 다이얼로, 여기는 완전히 다른 다이얼로 이렇게 세 개를 만들어 놔서 그래서 서로 오인 가능성이 없게 그냥 만졌을 때 감촉으로 딱 느껴지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후진할 때 이렇게 징 하는 느낌이 들진 않고요. D나 R이나 둘 다 똑같은 느낌이 들게끔 이렇게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랑 R을 혼동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좌우가 되면은 혼동 가능성이 그다지 없습니다. 위아래가 됐을 때 문제가 되는 거지, 좌우는 저는 괜찮은 것 같네요. 이런 것들 카본을 소재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거 리얼 카본인가 보죠. 물결 무늬가 있게 이렇게 굳이 직조를 이렇게 예쁘게 해놨어요. 이렇게까지 예쁜 카본은 또 처음 보네요. 약간 어르신의 느낌이 물론 나긴 납니다. 그런데 굉장히 고급스러운 어르신의 느낌이에요. 만약에 어르신이 타신다 그러면 부유하신 어르신이다,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시트 자체도 굉장히 예쁘죠. 볼록하게 이렇게 엠보 처리를 잘 해놨어요. 시트 자체에 단단함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급 시트라고 얘기하는 게 푹신푹신한 느낌이 드는 그런 시트들, 굉장히 고급이지만 손상 가능성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이런 시트가 손상된다 이런 거 너무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 잘 망가지더라도 그래도 좀 몰랑몰랑한 시트 더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어쨌든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바라는 게 이쪽이니까 우리나라 소비자들에게 잘 맞는 그런 시트 구성을 갖고 있어요. 처음 출발할 때부터 사운드가 예사롭지 않은 사운드가 납니다. 지금 뭐 우르르릉 이런 느낌이네. 자, 파워트레인, 스티어링, 서스펜션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서스펜션은 컴포트, 스포츠로 선택할 수가 있네요. 컴포트 모드로 들어왔을 때 아주 편하네요. 스포츠, 다다다다다다 이런 느낌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죠. 다다다다다다. 확실히 다르네요. 그리고 가속 방지턱. 네, 스포츠 모드는 가속 방지턱 넘을 때 이런 느낌이네요. 자, 그럼 똑같은 곳을 컴포트로 한번 다시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훨씬 낫죠? 쾅쾅이 아니라 약간 뚱뚱 이런 느낌으로 살짝 다르게 넘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뭐 벨지언 로드라고 할까요? 약간 보도블럭이 깔려있는 이런 길을 가고 있는데, 이런 길에서 지금 시속 30km로 갔을 때 나쁘지 않습니다. 이 정도라면 승차감 좋다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세팅이에요. 어쨌든 이 차는 에어 서스펜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진 않기 때문에 뭐 승차감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바뀐다는 그런 느낌보다는 그래도 느낌이 꽤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지금 대한민국이 자동차 만드는 실력은 정말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선 게 아닌가, 이 이상 완성도 좋은 자동차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쉬운 지점은 특별함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차가 특별하려면 이 차만 갖고 있는 뭔가가 있어 줘야 되죠. 딴 건 모르겠는데 1억짜리 차잖아. 1억이면은 뭔가 특별해야지. 쿠페라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냥 뒷부분 이렇게 깎아놓고 쿠페 하면 끝납니까? 뒷부분 깎으면 군생활 끝나? 이런 느낌이죠. 사람들은 포르쉐가 카이엔 쿠페를 만들었을 때도 욕했습니다. 안 만들던 걸 만들어 라면서 당연히 불만을 얘기할 겁니다. 저건 왜 가격이 비싸? 라고들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포르쉐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소했나? 카이엔 터보 GT를 내놨습니다. 카이엔 터보 GT는 쿠페로만 나와요. 그렇게 강력한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쿠페를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대위 명분을 쌓은 거예요. 네가 비록 터보 GT를 살 건 아니지만 그렇게 엄청난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자동차 너도 사보지 않으련? 이라면서 팔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카이엔 쿠페였죠. 근데 GV80 쿠페에는 그런 것들이 있는가? 있는데 그게 일렉트릭 슈퍼차저예요. 일렉트릭 슈퍼차저는 그만큼 강력한가? 35마력 올라가기 위해서 쿠페를 만들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상 이게 소비자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금액인가? SUV를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과연 그렇게 선택할까? 돈을 많이 쓰면서 외제차가 아닌 국산차로 넘어올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차는 지금 그래서 굉장히 독특하고 매력적인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킬러 앱이다 라고 얘기할 만한 게 이 차에는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더 현대기아가 과감하게 뭔가를 시도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게 엉망이더라도, 그게 좀 사람들 볼 때 좀 이상하더라도 제발 많은 것들을 좀 시도해주면 좋겠어요. 지금 시도가 너무 부족합니다. 시도를 하기 가장 좋은 부분은 IT 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IT에서 여러 가지를
차를 시도해주면 좋겠는데 독일 차의 새로운 기능들에 비해서 새로운 기능이 너무 적어요. 미국 차 테슬라 뭐 말할 것도 없고, 링컨 노틸러스는 지금 7,700만 원인데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다 달고, 그렇게 달고 7,7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이 차의 9,500만 원에 대한 그 당위성이 됩니까? 모든 면에서 럭셔리하게 만들어줘야죠. 자, 이 차 연비는 저희가 한참을 세워놨기 때문에 연비가 막 떨어졌습니다. 아까 7.8이었는데 6.9로 떨어졌어요. 지금 아무리 봐도 연비라는 것을 만족시키는 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옆에 보면 와, 이 포터 지금 뭐 추월하고 있습니다. 포터, 이 라보 포터, 이분들 연비 얼마나 나올까 싶어요. 포터르기니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보통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정말 엄청나게 달리는데 열심히 달려서 저렇게 가시면 연비가 얼마 나올까? 3, 4 나온다 그래요. 디젤인데 연비 5가 안 나온답니다. 아니, 연비 나오게 운전을 하셔야지. 그러고서 기름값이 너무 비싸요 뭐 이러시면 안 되죠. 기름값이 비싸서가 아니라 조금 더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환경을 위해서도 경제적인 게 가장 크기도 하고요. 연비 운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화물차 운전자들에 대해서 지금 국토부에서 요즘 경제운전 캠페인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냐, 이 화물차들 연비를 더 좋게 하려고 노력들을 한다고 하는데요. DTG를 통해서 자기 연비 운전을 얼마나 하는지를 보여주는 데이터를 올리면 개인 부문, 기업 부문 나눠서 1등은 150만 원 준다고 해요. 기업은 300만 원 준다고 하는데, 오, 괜찮다, 야, 해볼 만한데? 라는 생각이 들죠. 안 그래도 연비 운전 하는데, 근데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1등인지 2등인지 이런 것들 보면 좋잖아요. 뭐 연비 운전 대회 꼭 한번 참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환경을 위해서 모두 필요한 거니까요. 이런 것들 자주 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국토부 아니라 여러 기관 그리고 여러 회사에서도 연비 대회 많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화물차 연비 대회. 해볼까요? 에르고 모션 시프트 전신 한번 해볼까? 되게 좋죠. 스마트 자세 보조라는 건 뭐냐면, 운전 중에 운전하다 말고 갑자기 이 허리가 똑같은 자세로 계속 있으면 허리 디스크가 계속 위에서 눌러지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럼 디스크가 계속 앉아있으면 결국에 힘들거든. 그런 경우에 엉덩이 시트를 약간 양쪽으로 오르락내리락하게 해주면 그런 것들이 조금씩 허리 디스크에 좀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훌라후프 하듯이 그렇게 허리를 조금 움직여줄 필요가 있어요. 이 시트 밑에 있는 공기주머니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공기주머니를 가지고서 운전자의 시트 포지션을 조금씩 바꿔주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제네시스의 시트가 지금 산타페보다 더 편하다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이 시트의 퀄리티는 이 자동차의 가격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시트는 지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어요. 오디오, 시트, HDA 이렇게 이 발전 속도가 빠른 것들 있잖아요. 이런 발전이 계속 되고 있는 분야는 이 자동차의 출시 시기랑 관계가 있지 가격과 관계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시트를 보면 이 출시 시기가 이 차보다 더 나중인, 이 차는 지금 페이스리프트니까 풀체인지 시트가 아니거든요. 산타페는 풀체인지 시트이기 때문에 이 산타페 시트가 저는 조금 더 좋은 시트처럼 느껴져요. 물론 시트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나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당연히 제네시스가 더 좋죠. 근데 기본적인 이 형상이나 이런 것들, 이 편안함, 몸을 감싸는 느낌, 이런 것들은 저는 산타페가 지금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무선 카플레이 안 됩니다. 산타페 됩니다. 그랜저도 이제 되죠. 근데 그건 CC-NC니까 되는 거고, 지금 제네시스에 들어가는 건 CC-IC라고 해서 또 다른 콕핏입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아직 무선 카플레이를 지원하지 않아요. 반면에 더 나은 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튜브라든지 넷플릭스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CC-IC가 좀 더 나은 지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무선 카플레이,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가 안 되는 점은 좀 부족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와. 와, 오디오 미쳤습니다. 너무 좋은데? 사운드의 퀄리티는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마치 정말로 서라운드 시스템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이 느낌이 너무나 좋네요. 뱅앤올룹슨 고급 사운드가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깡통 사운드예요. 깡통 사운드인데도 사운드를 보면요, 돌비 애트모스 체험하기
야, 너무 좋지 않습니까? 사운드 너무 좋아요. 사운드가 너무 좋아서 이게 와,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깡통입니다. 가장 깡통인 경우에 이런 느낌이 들고요. 돌비 애트모스는 뭐 워낙이 이 몇 개 안 되는 스피커로 스테레오로 5.1 채널의 느낌을 느끼게 해주는 거니까 돌비 애트모스 지원하는 건 뭐 당연합니다. 18개의 스피커가 되는 뱅앤올룹슨 사운드 시스템 옵션이 있고요. 근데 그 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차가 시승차로 왔기 때문에 지금 이 차에 들어가는 것은 12개의 스피커 뿐입니다. 앞좌석에 3개, 그리고 뒷좌석에 2개, 그리고 우퍼 2개 이렇게 있다는 얘기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사운드가 이 정도를 내준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곡으로 다음 곡 가볼까요? 다음 곡 언제 나오니?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잊어버릴 때쯤 나오는 게 이 제네시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그냥 훌륭한 시스템이에요. 기본 사운드다 보니까 이머시브 장치들은 전혀 없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좀 아쉽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운드 자체가 워낙 탄탄해서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굉장히 훌륭한 사운드 시스템이라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제네시스 GV80 쿠페를 간단히 시승해 봤는데요. 역시나 어마어마한 자동차, 대단한 자동차 맞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갖춘 자동차 맞아요. 그런데 이 많은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뭔가 모나지 않게, 무난하게, 정말 깔끔하게 잘 만들어진 자동차다 보니까 이게 이 차는 최고다 라는 부분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은 아쉬웠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완성도는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자동차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가격일 텐데요. 이 차의 끝판왕 일렉트릭 슈퍼차저까지 장착하고 나면 1억을 훌쩍 넘어가요. 아니 잠깐만, 1억이 넘으면 어지간한 독일, 유럽 럭셔리 자동차들 다 살 수 있는데 왜 GV80을 이란 생각이 살짝 들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우리나라 현실에는 가장 잘 맞는 자동차로 만들었을 걸로 생각되니까 여러분들도 직접 시승을 해보면서 이 차가 나에게 잘 맞는 자동차인지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